야, 요즘 제네시스 GV90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오는 정보들 중에 확정된 것도 있고 그냥 가능성으로 보이는 것도 섞여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정리해볼까 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플래그십 차는 출시 전에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거든. 근데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나중에 실망도 그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차가 어떤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만 잡아두는 게 현실적이야. 나도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전기 SUV 나오는구나 했는데 알아볼수록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특히 제네시스가 이번에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보여. 이 차가 만약에 제대로 나온다면 조선의 컬리넌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는 게 아닐 것 같아. 물론 롤스로이스랑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급을 노린다는 느낌? 그 얘기를 오늘 해볼 거야. GV90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나는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기술, 경쟁력, 그리고 상징성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볼게.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토 다이렉트. 먼저 이 차가 뭔 차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GV90은 한마디로 제네시스의 첫 플래그십 전기 SUV. 플래그십이 뭐냐면 그 브랜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차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다 들어간 그런 차. 지금까지 제네시스는 세단으로는 G90이 있었는데 SUV로는 없었거든. GV80이 제일 위였는데 이제 그 위에 GV90이 올라가는 거야. 이 차의 포지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럭셔리 전기 SUV야. 크기로 보면 GV80보다 확실히 크고 가격대도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고, 전진 상대로는 벤츠 EQS SUV, BMW iX, 그리고 더 위로 가면 레인지로버 전기 버전, 이런 애들이랑 붙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네시스가 노리는 건 단순히 큰 전기차가 아니야. 이 차는 제네시스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보여주는 차거든. 그러니까 기술 데모 같은 거지. 타깃 고객도 명확해.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 타던 사람들 중에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특히 운전을 직접 하는 것보다 뒷자리에서 타는 게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2열 중심으로 설계가 될 가능성이 커. 제조사가 뭘 노리고 만드냐면 간단해. 브랜드 이미지 올리는 거. GV90 하나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이 차 하나로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거야. 그게 플래그십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이 차는 판매량보다는 완성도에 집중할 확률이 높아.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들 거고, 그게 나중에 다른 제네시스 차들한테도 영향을 줄 거야. 정리하면 GV90은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 만드는 상징적인 차야. 단순한 SUV 하나가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차라고 보면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에 뭐가 좋고 뭐가 아쉬운지 봐보자.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 디자인 얘기부터 해볼게. 제네시스 디자인은 솔직히 지금 잘하고 있어. 특히 플래그십급에서 가져야 할 비례감 같은 거 말이야. 차가 서 있는데 무게감이 느껴져야 되거든. 휠베이스 길어 보이고 차체가 붕 뜨는 느낌 아니라 바닥에 착 붙어있는 느낌. 이게 제네시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부분이야. GV90도 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라이트가 들어갈 건데 이게 더 얇고 정교하게 들어갈 것 같아. 전기차니까 차체 표면도 더 깔끔하게 정리되겠지? 손잡이 튀어나온 거 아니고 차체에 숨는 플러시 타입으로 갈 거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도어야. 지금 테스트 정보나 유력 보도들 보면 코치도어 얘기가 계속 나와. 뒷문이 반대로 열리는 거.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들어간다? 이거 장난 아니야? 코치도어가 왜 대단하냐면 구조적으로 엄청 어려운 선택이거든. B필러 구조를 일반 차랑 다르게 해야 되니까 차체 강성이랑 충돌 안전 설계를 훨씬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는 이유는 탑승 경험이 완전히 바뀌거든. 사람이 차 탈 때 몸 비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 순간부터 그 차는 운전석 중심이 아니라 2열 중심 플래그십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롤스로이스가 하는 거고, 실내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 최근에 포착될 스파이샷 보면 미니멀리즘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 버튼 줄이고 화면 넓히고 시야 정리하는 거. 근데 제네시스가 잘하는 게 뭐냐면 미니멀을 차갑게 안 만들어. 소재랑 조명으로 따뜻하게 만들거든. 같은 넓은 화면이어도 테두리 마감이 촘촘하면 느낌이 달라져. 손 닿는 패널이 딱딱한 플라스틱이냐 촉감 살아있는 재질이냐에 따라 고급의 결이 바뀌는 거야.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그냥 비싼 차가 아니라 잘 만든 차가 돼. 플랫폼이랑 주행 성능도 봐야 돼. GV90은 크기 자체가 큰 차야. 그럼 전기차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배터리랑 무게, 그리고 승차감이지. 플래그십은 조용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동시에 민첩해야 돼. 이걸 다 만족시키려면 플랫폼이 한 단계 위여야 되거든. 업계에서는 GV90이 현대차 그룹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기반으로 나올 거라고 봐.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야. 충전이랑 효율적 체감 개선, 그리고 전자 아키텍처 통합. 쉽게 말하면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 전체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더 매끈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특히 대형 전기차에서 충전은 숫자만으로 안 끝나. 최대 출력이 얼마나 찍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중요해. 충전 곡선이 부드럽고 열 관리가 잘 되면 장거리에서 체감이 확 달라지거든. 그래서 800V급 아키텍처 얘기도 나오는 거야. 고전압 구조는 같은 전력을 더 낮은 전류로 처리할 수 있어서 발열이랑 케이블 굵기,
충전 효율 설계에서 이점이 있거든. 성능도 당연히 듀얼 모터 기반 사륜 구동 들어갈 거고, 출발할 때 토크, 추월할 때 가속, 고속에서 안정감. 이게 전기차 장점이잖아. 승차감 쪽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고급 세시 구성 들어갈 가능성 높아. 배터리로 바닥 무거워진 차를 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가라앉히는 게 핵심이거든. 노면 거치로도 차체 흔들려서 소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눌러서 정리하고 지나가는 느낌. 이런 감각은 플래그십에서 나와. 대형차에서 중요한 게 또 조향이야. 차 크면 회전 반경이랑 민첩성에서 불리한데 후륜 조향 같은 기술 들어오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 주차장에서, 유턴에서, 좁은 골목에서. 차는 분명히 큰데 왜 이렇게 편한 거지? 이 느낌 만드는 게 후륜 조향이야. 기술 쪽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 GV90은 현대차 그룹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될 가능성이 커. 제네시스는 지금 우리가 프리미엄이냐를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기술로도 럭셔리냐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거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비싼 차에 가장 최신 기술 넣는 거지.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조건부 자율주행 같은 상위 수준 ADS 들어갈 거라고 봐. 물론 나라마다 규제 문제 때문에 출시한다고 바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하드웨어 준비, 센서 구성, 전장 구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 운전자가 이 차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건 기능 이름이 아니라 안정감이거든. 차선 유지 매끄럽고, 앞차 인식 자연스럽고, 감속 거치지 않은 거.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운전 스트레스가 확 줄어. 요즘은 테슬라가 FSD를 감독형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체감 기대치가 확 올라가고 있어. 솔직히 이제는 전기차 플래그십이라면 파워트레인 성능만큼이나 ADS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봐. 디스플레이랑 인포테인먼트도 마찬가지야. 화면 키우는 것만으로는 이제 감동 없어. 중요한 건 반응 속도, 조작기 일관성, 그리고 업데이트. 오늘 차 샀는데 내년에도 더 똑똑해지는, 이게 전기 플래그십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험이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시선은 도로에 두고 정보는 자연스럽게 받는 방식. 들어가면 차가 한 번 더 미래로 가는 느낌 나겠지? 정숙성도 빼놓을 수 없어. 제네시스가 잘하는 영역 중 하나가 NVH, 그러니까 정숙성 기술이거든. 플래그십은 엔진 소리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바람 소리, 타이어 소리, 노면에서 올라오는 저주파, 차체 패널 미세한 공진까지 정리해야 돼. 유리 실링이나 흡차제뿐만 아니라 ANC 같은 능동형 소음 제어 전자기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용한데 답답하지 않고, 고요한데 멍하지 않은 공간. 그게 진짜 고급감이야. 경쟁력도 봐야 돼. 브랜드 역사나 네임밸류는 독일 럭셔리랑 초호화 브랜드가 확실히 강해. 이건 사실이야. 근데 시장에서 실제로 구매 결정되는 순간은 이 차가 과연 돈값 하느냐로 귀결되거든. 제네시스는 이 부분에서 무섭게 올라왔어. 논쟁 구도만 봐도 흥미로워. 전통 강자들은 이미 전기 대형 SUV 내놨고 앞으로 더 많은 모델 나올 거야. 근데 전기차 시대 럭셔리는 실내가 좀 더 썼다 이거보다는 경험이 더 매끄럽다로 갈려. 조작 자연스럽고 탑승자 편하고 소프트웨어 안정적이고 장거리에서 피로도 낮은 차. 이런 기준에서 제네시스가 승산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나온 방향성만 봐도 GV90은 한 체급 위감성 노리는 흔적이 있어. 코치도어 가능성, 라운지형 2열, 고급 소재 사용, 정숙성이랑 승차감에 대한 집착. 이런 건 보통 가격표가 아주 위로 올라갈 때만 등장하는 요소거든. 즉 만약에 제네시스가 이 구성들을 실제로 양산차에 구현해내고 품질이랑 서비스로 받쳐준다면 브랜드 값이 아니라 차값으로도 경쟁 가능해져. 제네시스는 후발주자 장점이 있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 시대에 맞는 실내 패키징이랑 UX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는 거지. 전통 브랜드가 가진 장인 정신은 강하지만 때로는 그 전통이 변화 속도를 늦추기도 해. 근데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어. 아직 확정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야.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상당수가 가능성 수준이거든. 실제로 양산차 나왔을 때 어디까지 구현될지는 모르는 거지. 두 번째는 가격이야. 플래그십급으로 만들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지금 예상으로는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갈 거고 풀옵션 하면 2억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 그럼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야. 세 번째는 브랜드 인식이야. 아무리 제네시스가 잘 만들어도 롤스로이스나 벤츠 마이바흐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단번에 따라잡기는 어려워. 특히 플래그십급에서는 브랜드 히스토리가 중요하게 작용하거든. 네 번째는 충전 인프라야. 대형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급속 충전소에서도 시간이 꽤 걸려. 아무리 800V 시스템 들어가도 실제 충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런 아쉬운 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부분들이야. 정보는 출시 가까워지면 공개될 거고 가격은 플래그십이니 어쩔 수 없고 브랜드 인식은 좋은 차 계속 만들면 올라가는 거고 인프라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차는 어떤 사람한테 맞을까? 잘 맞는 사람부터 얘기해볼게.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사람. 지금 벤츠 S클래스나 BMW 7시리즈 타는데 다음엔 전기차 한번 타볼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GV90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야. 운전보다 뒷자리에서 타는 게 더 많은 사람. 2열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 크니까 뒷자리 편안함이랑 공간이 중요한 사람한테 맞아. 기사님 있는 분들이나 장거리 이동 많은데
뒷자리에서 일하거나 쉬고 싶은 분들, 기술에 관심 많은 사람, 최신 ADAS 기능이나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차가 점점 똑똑해지는 경험 즐기는 사람한테 잘 맞을 거야.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네시스 특유의 정숙성이랑 승차감 좋아하는 사람이면 GV90도 만족할 확률 높아. 브랜드 네임보다 실속 따지는 사람, 독일 브랜드 엠블럼 때문에 프리미엄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구성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네시스가 답일 수 있어.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연비나 전비 엄청 따지는 사람, 대형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 효율 중심으로 차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아. 차를 도구로만 보는 사람, 그냥 A에서 B로 이동만 하면 되는데 플래그십급 가격 낼 이유가 없잖아. 실용성만 따지면 더 저렴한 전기차들 많아. 브랜드 헤리티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rolls-royce나 벤츠, 마이바흐 같은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제네시스가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 충전 인프라 부족한 지역 사는 사람, 대형 전기차는 충전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데 급속 충전소 접근성 안 좋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 당장 차 필요한 사람, 아직 출시 전이니까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잖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고려할 수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GV9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원하는데 독일 브랜드 말고 다른 선택지 찾는 사람, 그리고 최신 기술이랑 편안한 승차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효율이나 실용성 중심이거나 브랜드 네임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선택 고려하는 게 나을 거야. 정리하면 GV90은 제네시스가 전기차 시대에 럭셔리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보여주는 차야. 디자인에서 코치도어 가능성 보여주고, 플랫폼에서 대형 전기차의 무게를 고급감으로 바꾸고, 기술에서 현대차 그룹 첨단 기술 집약하고, 상품성으로 하이엔드 브랜드랑 경쟁하고, 상징성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를 한 단계 올리는 거. 이 차가 제대로 나오면 조선의 컬리넌이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 물론 롤스로이스랑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 방향성을 제네시스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GV90 관련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보 나올 때마다 확정된 것과 가능성 구분해서 정리해줄게. 너는 어떤 포인트가 제일 기대돼? 댓글로 얘기해줘. 그 관점 맞춰서 다음에 또 얘기해볼게. 차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구독해두고 댓글로 물어봐. 아는 선에서 다 얘기해줄게.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